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립오페라단이 한국 초연하는 베르디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페라를 소개하는 영상을 또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오페라 중에서 어떤 작품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페라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작품,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을 골라보았습니다. 바로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입니다. 라 트라비아타는 듣는 사람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낭만주의 최고의 멜로 드라마입니다. 특히 처연하게 아름다운 음악이 일품인데요. 이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베르디의 아름다운 음악을 마음껏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는 음악적으로 매우 훌륭한 오페라지만 사실 줄거리는 통속적인 멜로 드라마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줄거리가 우리가 즐겨보는 TV 드라마와 아주 비슷합니다. 멜로드라마의 첫째 공식, 사랑하는 두 남녀의 처지나 신분이 서로 달라야 한다. 한 사람은 본대 있는 집안 출신, 다른 한 사람은 비천한 집안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의 사랑이 신분을 뛰어넘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되죠. 멜로드라마의 두 번째 공식,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개는 본대에 있는 지체 높은 집의 부모가 이 악역을 맡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연인을 만나 자식의 장례를 위해 떠나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 대목에서 결별의 대가로 돈 봉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봉투를 받은 여자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러면서 돈 봉투를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로드라마의 세 번째 공식,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위해 그를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그의 부모를 만났다는 것을 비밀로 합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나와 만난 것을 비밀로 해주세요. 이런 부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사 이런 부탁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비밀을 지킵니다. 그런 다음 가혹한 결별 선언이 이어지죠. 당신이 싫어졌다. 그동안의 사랑은 가짜였다. 당신의 배경과 돈을 보고 접근한 것이다. 등등 이런 잔인한 멘트를 날립니다. 갑작스런 여자의 변신에 남자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홧김에 부모가 원하는 여자와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후딱 결혼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자를 다시 찾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불륜의 이야기가 지루하게 이어집니다. 멜로드라마의 네 번째 공식, 여주인공이 불치의 병에 걸린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주인공은 혼자 외롭게 병마와 싸우다 어느덧 병이 깊어져 죽음을 맞게 됩니다.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남자가 찾아와 용서를 빌지만 It's too late. 여주인공은 오열하는 남자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이런 멜로드라마의 공식에 매우 충실한 오페라입니다. 남자가 홧김에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대목을 제외하고는 그 전개 상황이 놀랍도록 TV에서 흔히 보는 멜로드라마와 닮아 있습니다. 오페라의 제목인 라 트라비아타는 길을 잃은 여인 혹은 방황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듀마피스의 동백꽃 여인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백꽃 여인의 주인공 비올레타는 프랑스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신기존 인물 마리 듀플레시스를 모델로 한 겁니다. 작품의 배경은 19세기 초여 프랑스 파리인데 당시 파리에는 돈 많은 남자 귀족들을 스폰서로 두고 호화 생활을 하는 사교계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리 듀플레시스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이들은 생리를 하는 동안에는 붉은 동백꽃을, 그렇지 않은 날에는 흰 동백꽃을 가슴에 꽂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연애가 가능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돈 많은 남자들을 유혹했는데 동백꽃 여인이라는 제목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페라의 막이 오르기 전에 먼저 전주곡이 나옵니다. 이 오페라의 전주곡은 베르디 오페라의 전주곡 중에서 가장 처연한 느낌을 주는 곡입니다. 특히 처음에 현악기들이 만들어내는 화음이 그렇게 처연할 수가 없습니다. 관악기 반주에 맞춰 현악기들이 연주하는 주제 선율이 쓸쓸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치 비올레타의 서글픈 운명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이 멜로디를 첼로가 이어받는데 이런 첼로의 애달픈 선율을 바이올린이 고음의 스타카토로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이렇게 두 선율이 어우러지며 고조되었다가 마지막에 마치 촛불이 꺼지듯이 사라집니다.
제1막의 배경은 파리에 있는 비올레타의 저택입니다. 파리 사교계의 여왕 비올레타의 저택에서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올레타의 친구 플로라가 오비니 후작과 함께 들어옵니다. 연회 속에는 비올레타를 열렬하게 사랑하는 듀폴 남작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어 가스통이 도착해 친구인 알프레도를 비올레타에게 소개합니다. 손님들이 모두 도착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가스통이 알프레도에게 축배의 노래를 부를 것을 권합니다. 알프레도가 먼저 축배의 노래 1절을 부르자 비올레타가 이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2절을 부르게 됩니다. Viviamo negli eti calici che la bellezza infiora e la fuggeva allora si ne via voluta liviam nei dolci fremiti che suscita l'amore poiché quello che al cuore ogni potente fa amore tra i calici più calibatti avrà 이때 옆방에서 춤 음악을 연주한 소리가 들리자 모두들 그 방으로 춤을 추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올레타가 기침을 하며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손님들을 옆방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비올레타는 현재 병이 깊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그것을 애써 감추고 있죠. 이때 알프레도가 들어와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소리를 합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비올레타는 이런 알프레도의 말을 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알프레도는 진심을 담아 사랑을 고백하는 아리아를 부르는데요. 그것이 어느 기쁘고 행복한 날에라는 아리아입니다. Felice et intero misterioso letero croce delizia 이런 알프레드의 사랑 고백에 비올레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의 사랑 고백에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는 거절을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알프레도가 떠나려고 하자 비올레타는 가슴에 꽂고 있는 꽃 한 송이를 그에게 주면서 그 꽃이 시들면 다시 오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진심이 비올레타에게 전달된 것을 알고 알프레도는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를 뜹니다. 파티가 끝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혼자가 된 비올레타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지나온 세월 그저 향락에 가득 찬 공허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자 마음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 전까지 이런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비올레타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동요를 화려한 콜로라투라 아리아에 실어 노래합니다. 그게 바로 아 그이인가라는 아리아인데요. 라트라비아타 전곡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화려한 아리아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오페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죠. 먼저 비올레타는 레스타티브로 자신의 심란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Saria per me sventura un serio amore che risolvi o turbata anima mia non l'uomo ancora t'accendeva o gioia ch'io non conobbi essere amata 레스타티브가 끝나고 본격적인 아리아가 시작됩니다. 바로 유명한 아 그이인가라는 아리아죠. 여기서 비올레타가 부르는 아리아의 멜로디 중에는 앞에 알프레도가 어느 기쁘고 행복한 날에에서 불렀던 멜로디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서정적인 아리아로
비올라타는 자기에게 찾아온 진실한 사랑에 대한 기대를 내비칩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병들어 죽어가는 화력의 여자가 무슨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Follia, follia, delirio vano è questo. Come la donna, sola, abbandonata, in questo popoloso deserto che appellano Parigi. Che speror mio, che far del cielo, giovene di volontà, nei vortici di volontà bene, 그런 다음 비올레타는 진실한 사랑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언제나 자유롭게 살 것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화려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를 위한 아리아입니다. libera reggio folleggiare di gioia in giugno, come scorre il viver vivo per i sentieri del piacer. Nasca il giorno e il giorno muoia, sempre lieta nei mi sempre cani di volare il mio pensiero devi volare il mio pensiero il pensiero. 그런데 바로 그때 창밖에서 알프레도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Follia, folleggiare di gioia in giorno, come scorre il viver mio per i sentieri del piacere. Nasca il giorno muoia, sempre lieta nei rettori. Addio che sempre cani di volare il mio pensiero devi volare il mio pensiero
제2막 1장의 무대는 파리 근교의 시골 별장입니다. 비올레타와 알프레도가 만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파리 근교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올레타는 화류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알프레도의 충실한 반려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두 사람은 비올레타가 화류계 생활을 하며 모은 재산을 까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프레도는 하녀로부터 비올레타가 그녀를 시켜 자신의 말과 마차를 처분하도록 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순간 알프레도는 아무 생각 없이 비올레타에게 빌부터 사러 온 것을 후회하죠. 그런데 이건 여담인데 사실 이런 깨달음은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3개월 동안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하튼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생각한 알프레도는 내가 한 일이 부끄럽구나 라는 카발레타를 한 곡 좀 멋지게 뽑은 후 돈을 벌러 밖으로 나갑니다. 카발레타라는 것은 단순한 리듬과 반복을 가진 짧은 아리아를 의미하는데요. 알프레도가 여기서 부르는 카발레타는 길이는 짧지만 부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 공연에서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O mio rivolso in famiglia, io vissi in errore, ma il corpo sonno in flagella, il mio venero. Quel poco in seno acquetati, o grido dell'amore, ma avrai sicuro indice questo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는 노래를 부른 알프레도는 그 후 돈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얼마 후 외출했던 비올레타가 돌아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친구 플로라가 보낸 파티 초대장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비올레타는 지금 이런 사교계 생활은 이미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때 한 신사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입니다. 그는 비올레타가 아들의 돈으로 살고 있다고 오해하고 그녀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가 전 재산을 팔아서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라죠. 제르몽은 두 사람의 사랑을 폄하하지만 비올레타는 자기들의 사랑이 더없이 순수하고 진실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제르몽은 그렇게 고귀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비올레타 자신을 희생할 수 없냐고 묻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딸, 즉 알프레도의 여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아리아를 부릅니다. Ma siccome un angelo io mi diè una figlia, se Alfredo nega in seno alla famiglia, l'amato amante giovine cui sposa andar dovea, oggi ricorsa il vincolo che lieti ne rendeva, che non mutate in crivoli le rose dell'amor, non mutate in crivoli le rose dell'amor, ma piegni e resistere non voglia il vostro cor, no. 제르몽의 말은 자기에게 천사 같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체 높은 집안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오빠가 화류계 여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니 자기 딸의 행복을 위해 알프레도와 헤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올레타는 제르몽이 알프레도와 잠시 헤어져 있으라는 말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르몽이 원하는 것은 두 사람이 완전히 헤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비올레타는 제르몽에게 간청합니다. 여기서 비올레타의 애호는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가사도 그렇지만 음악은 더욱 그렇습니다. Non sapete quale affetto, 즉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나요? 라고 부르는 대목에서 비올레타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Non sapete quale affetto vivo immenso nel petto. I miei amici, né parenti, io non conto tra i viventi. E che Alfredo m'ha giurato che in lui tutto troverò. Non sapete che colpito a trovare la mia vita, che già presso il fine vero mi separi dal Alfredo. Il supplizio si è spiegato, il supplizio si è spiegato, e a morir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와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르몽이 비올레타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지금은 그녀가 젊고 예뻐서 사랑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 매력이 없어지면 알프레도도 실증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연인은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르몽은 스타카토로 이루어진 특징적인 리듬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식으로 노래를 하는데요. 그것이 정말 누군가를 설득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Quando le venevi, il tempo avrà fugate, fia presto intero a sorgere, che sarà lor. Pensate, per voi non avran balsamo, vi affetti, poiché dal ciel non vanno dai nori benedetti. Dunque, spertasi al sogno seduttore. Siate di mia famiglia, l'angel consolatore, Violetta te pensaggi, ne siede in tempo ancor, ed io che ispira giovine, ed io che ispira giovine, ed io che ispira negli angeli. 제르몽이 설득을 하는 동안 비올레타의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되죠. 제르몽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비올레타는 알프레도를 떠나기로 합니다. 비올레타는 흐느끼면서 제르몽에게 그의 딸에게 그녀의 행복을 위해 한 불행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비올레타를 모욕했던 제르몽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동안 마음이 바뀝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알프레도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스러운 희생을 감수한다는 말에 감동한 거죠. 오열하는 비올레타와 그를 위로하는 제르몽이 함께 부르는 이 대목은
여성 취향을 저격하는 멜로드라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바탕 울고 가기에 좋은 심파극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대목이죠. 내용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습니다. 노래도 흐느끼고 오케스트라도 같이 흐느낍니다.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처연한 장면입니다. 제르몽이 돌아간 후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에게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때 외출했던 알프레도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올레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알프레도를 격렬하게 포옹하며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처절하게 외친 다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이 알프레도에게 편지를 가져옵니다. 비올레타가 마차를 타고 떠나면서 주었다는 편지인데요. 놀란 알프레도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을 때 제르몽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서 제르몽은 아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아리아를 부르는데요. 이 아리아가 바로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라고 하는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여기서 프로벤자는 알프레도의 고향인 프로방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페라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바리톤 아리아로 특히 플루트의 전주 부분이 아름답습니다. Sol mar il sol, chi dal cor ti cancello, chi dal cor ti cancello, di Provenza il mar il sol, alla dio fulgente sol, qual destino ti furò, qual destino ti furò. Fulgente il sol, o rammenta amor nell'or, ti vi gioia e brilla, e che pace con sol, su te splendere ancor può, e che pace con sol, su te splendere ancor può. Io mi guido, io mi guido, io mi guido.
이렇게 알프레도에게 고향에서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한 제르몽은 노래의 2절에서 일종의 읍소 작전을 펼칩니다.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 거죠. 이 늙은 애비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그가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고향집은 어둠 속에 침잠해 있었다고 합니다. 알프레도가 돌아가야만 고향집이 활기를 되찾게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 알프레도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비올레타가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파리로 떠난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비올레타가 화류계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르몽은 알프레도에게 자기와 같이 고향으로 가자고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알프레도는 당장 비올레타를 찾아 파리로 떠납니다.